아들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며느리의 손끝에 있었습니다. 한 장의 편지가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사랑, 욕심, 그리고 용서의 이야기.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 마당 한켠에는 아직 봄 기운이 채 오르지 않은 앙상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74세 김말수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손에 익은 동작으로 쌀을 씻고 냉장고에서 묵은지를 꺼냅니다. 오늘은 아들 재호의 5주기 제사날이거든요. 재호야, 올해도 김치찌개는 내가 좋아하던 맛으로 끓였단다. 빈방을 향해 말수는 혼잣말을 합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지만 말수는 이렇게라도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위안이 되었죠. 5년이 지났지만 아들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고 무거웠습니다. 거실에는 재호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말수는 한숨을 내쉽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들을 잃은 뒤 말순의 삶은 멈춰버린 것만 같았어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며느리 정희가 방에서 나오며 인사를 건넵니다. 45세의 정희는 조용하고 단정한 사람이었죠. 재호가 죽은 뒤에도 시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말수는 정희를 효부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돌보는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제사 준비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다. 내가 늦게까지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그냥 쉬어라. 정희는 일찍 출근해서 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말수는 묻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혼자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호의 사고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정희의 표정이 굳어지는 거예요. 눈동자가 흔들리고 말을 얼버무리며 자리를 피하곤 했죠. 말수는 그저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아픔이 아직 남아있는 거라고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올린 뒤 두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어요. 정희는 편의점 도시락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런 건 힘드시죠? 그냥 간단히 드세요. 말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반찬을 만들어 차려주곤 했는데 이제는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며느리가 안쓰러웠어요. 난 내가 있어서 외롭진 않아. 그렇게 말했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어요. 말수는 가슴 한켠이 답답했지만 그저 며느리를 바라만 봤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말수는 잠들기 전 아들의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재호야, 엄마는 잘 지내고 있단다. 정희도 잘 있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출근한 날 말수는 홀로 집안을 둘러봅니다. 요즘 들어 자꾸 아들 생각이 나더군요. 5년이 지났지만 재호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먼지가 쌓인 책상, 그대로 걸려있는 옷들. 말수는 옷장을 열어봅니다. 재호가 즐겨 입던 재킷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낡았지만 아들의 채취가 남아있는 것 같아 말수는 그 재킷을 꺼냅니다. 그런데 재킷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어요. 접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말수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죠. 편지였습니다. 손을 떨며 펼쳐본 편지에는 아들의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이 편지를 보신다면 제 죽음은 사고가 아닙니다. 말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천천히 다음 문장을 읽어내려갑니다. 요즘 정의가 이상합니다. 자꾸 보험 이야기를 꺼내요. 수익자를 바꾸자고 하고 금액을 늘리자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정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보험. 그 단어가 말순의 머릿속을 맴돕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정의를 조심하세요. 그리고 민석이라는 사람도요. 정의의 대학 동기인데 요즘 자주 연락하는 것 같습니다. 말순은 편지를 읽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사고가 아니라니. 그럼 재호는 무슨 일을 당한 걸까요?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정희가 왜 보험 이야기를 그렇게 자주 했는지. 말순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정희를 믿었어요. 효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편지가 사실이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날 밤 정희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정희의 모습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말순은 거실에 앉아 정희를 바라봅니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정희야. 말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정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말순을 쳐다봤어요. 네, 어머니. 재호가 죽던 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니?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어머니, 또 그 얘기예요? 그만 좀 하세요. 내가 묻는 거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말순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사고였잖아요.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래, 브레이크가 고장났지. 말순은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희에게 편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조금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정희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말순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며느리가 진짜 아들을 죽인 걸까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편지는 분명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말순은 잠들지 못하고 편지를 다시 펼쳐봤어요. 아들의 글씨가 눈물로 번져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말순은 며느리가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편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말순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다고요. 재호가 사고를 당한 그 장소로 가보기로 했어요. 5년이 지났지만 그곳에 가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외곽 도로였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지나다니는 2차선 도로, 말순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5년 전 그날 재호는 이 도로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나 중앙선을 넘어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도로 옆으로 희미한 스키드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나 봅니다. 말순은 그 자국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근처에 작은 카센터가 보였어요. 말순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앉아 있었죠. 어르신,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5년 전에 이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사고요. 기억하죠. 젊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했는데 그때 차량 상태는 어땠나요?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날 그 차, 브레이크가 일부러 잘린 것 같다고들 했죠. 경찰이 조사는 했는데
결국 단순 사고로 처리됐어요.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일부러 잘렸다니. 그럼 재호의 편지 내용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왜 단순 사고로 처리됐나요? 글쎄요, 확실한 증거가 없었나 봅니다. 그냥 오래된 차라 부품이 낡아서 그런 거라고 결론 내렸죠. 말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묻혔다니. 아들은 억울하게 죽은 걸까요? 고맙습니다. 말수는 카센터를 나와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브레이크를 일부러 자른 사람이 누구일까요? 정희일까요? 아니면 편지에 나온 민석이라는 사람일까요? 집에 도착하자 정희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에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산책 좀 했다. 요즘 위험해요. 나이 드신 분이 혼자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괜한 일 만들지 마세요. 정희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말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괜한 일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니? 그냥 조심하시라는 말이에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낯설었습니다. 뭔가 위협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정희가 잠든 뒤 조용히 아들의 방으로 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 재호의 통장을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통장이었죠. 통장을 펼쳐보니 거래 내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고 나기 일주일 전 보험이 변경된 기록이 있었어요. 수익자가 정의로 바뀌었고 보험금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모든 보험이 변경됐네. 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말순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정말 아들을 죽인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걸까요? 말순은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정희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말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수는 복도에 몸을 숨기고 정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불빛 아래 정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았어요. 조심할게요. 그냥 조용히 지내면 돼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고 평소와는 달랐어요. 말수는 숨을 죽이고 더 집중했습니다. 어머니가 뭘 알겠어요. 이제 5년이나 지났는데. 말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머니라니 자신을 말하는 걸까요? 정희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말했어요. 그래도 불안해요. 요즘 자꾸 과거 얘기를 꺼내시거든요. 말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희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통화는 곧 끝났고 정희가 방문을 열 것 같은 기척이 들렸습니다. 말수는 재빨리 자기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누구와 통화했을까요? 민석이라는 사람일까요? 말수는 새벽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또 일찍 출근했습니다. 말수는 정희가 나간 뒤 곧바로 아들의 방으로 갔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어요. 책상 서랍을 뒤지던 말수는 오래된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재호가 쓰던 다이어리였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정희가 요즘 이상하다. 보험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진다. 민석이 집에 찾아왔다. 정희와 거실에서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더니 내가 나타나자 급하게 헤어졌다.
보험 수익자를 정희로 바꿨다. 정희가 원해서 그렇게 했는데 왜인지 찝찝하다. 말수는 다이어리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이미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날 저녁 정희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말수는 거실에서 정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아들의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희야, 앉아라. 정희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말수는 편지를 천천히 정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어요. 이게 뭐예요? 재호가 쓴 편지다. 내가 보험 이야기를 자꾸 꺼냈다고 적혀 있더구나. 정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 그럼 설명해봐라. 왜 재호가 죽기 일주일 전에 보험을 바꿨니? 왜 수익자가 너로 바뀌었니?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내가 재호를 돈 때문에 죽였니? 아니에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말수는 그것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럼 뭐니? 왜 아무 말도 안 하니? 제가 왜 이 집에 남아 있겠어요? 정말 제가 죽였다면 진작 떠났을 거예요. 정희의 절규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희의 눈에는 눈물이 아니라 두려움이 번졌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정희는 고개를 떨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수는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주워들며 한숨을 쉬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말수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정희의 방에서 다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복도로 나갔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게 들켰어요. 이제 어머니가 아신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정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떡하죠? 편지까지 찾으셨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귀를 바짝 기울였어요. 그럼 정리해야지. 말순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리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말수는 떨리는 다리로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말수는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정희의 전화 통화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리해야 한다니, 그게 자신을 말하는 걸까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말수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였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 말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자기 방문 앞에서 멈췄어요.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죠. 누구세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문 밖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고 다시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말순은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귀를 문에 대고 밖을 살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군가 분명히 방문 앞까지 왔었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말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정전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전기를 끈 걸까요?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찾았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아둔 전화기를 더듬어 잡았어요. 화면을 켜자 희미한 불빛이 방을 비쳤습니다.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였어요.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온 걸까요? 말수는 공포에 떨며 편지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재호가 남긴 유일한 증거였거든요. 발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복도를 지나 거실로 향하는 것 같았어요. 말수는 방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그림자는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더니 주방 쪽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집에 누군가 들어왔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자 갑자기 현관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입자가 도망간 걸까요? 말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거실로 가보니 서랍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뒤진 흔적이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침입자는 대체 뭘 찾았던 걸까요?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집안을 살펴보던 경찰관이 말했어요. 문은 잠겨 있었나요? 네, 분명히 잠갔어요. 그런데 부서진 흔적이 없네요. 혹시 열쇠를 가진 사람이 있나요? 말수는 정희를 떠올렸습니다. 정희도 열쇠가 있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방에서 자고 있었죠. 경찰이 돌아간 뒤 말수는 정희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에 정희가 문을 열었어요. 눈이 부은 게 잠을 자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언제요? 방금 전에. 경찰도 다녀갔어. 정희는 거실로 나와 열린 서랍들을 봤어요. 손으로 입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들어온 거예요? 뭘 가져갔어요? 모르겠어. 아무것도 없어진 것 같진 않은데. 정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말수는 정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정희야, 내가 통화한 사람 민석이라는 사람이니? 정희가 움찔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아니에요. 그냥 회사 동료였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난 다 들었어. 정리해야 한다고 했잖아. 정희는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 내가 아니길 바란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정희가 정말 관련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모든 걸 숨기고 있는 걸까요? 새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편지를 꺼내봤어요. 재호의 글씨를 다시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밤마다 문을 꼭 잠그고 잠들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정희는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고 집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오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말순이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사에서 나왔습니다. 김말순 여사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신가요? 남자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김재호 씨의 사망보험금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말수는 남자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정희가 출근한 뒤라 다행이었습니다. 실은 며칠 전에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재호 씨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지시였어요. 재조사요? 네. 당시 수익자 변경이 사고 일주일 전에 이뤄졌는데 그게 좀 의심스러웠거든요. 말수는 숨을 죽이고 남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수익자는 아내분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남자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보험금 일부가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됐습니다. 아내분이 받은 보험금 중
절반 정도가 다른 계좌로 이체된 거죠. 그게 누구 계좌인가요? 이민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내분 대학 동기로 확인됐어요. 말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민석. 재호가 편지에 쓴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남자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말수는 그 얼굴을 기억했어요. 재호의 장례식 날, 장례식장 멀리서 정희를 지켜보던 남자였습니다. 당시에는 누구인지 몰랐지만 이제 보니 분명했어요. 이 사람 장례식 때 왔었어요. 그렇습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희의 대학 동기라고 하셨죠? 제 아들도 알던 사람이었나 봐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조사를 해봤는데 이민석 씨는 과거에 보험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한 번은 아내의 사망 보험금을, 또 한 번은 사업 동료의 보험금을 타낸 적이 있어요.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험 사기 전과자라니. 그럼 재호의 죽음도 계획된 거였단 말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곧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남자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혹시 더 아시는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남자가 떠난 뒤 말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정희와 민석. 둘이 함께 재호를 죽인 걸까요? 아니면 이민석이 정희를 이용한 걸까요? 그날 저녁 정희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말수는 거실에서 정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희야, 앉아라. 정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보험사 사람이 왔다.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보험금 일부가 이민석이라는 사람 계좌로 갔다더구나. 그 사람이 누구니? 정희는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대답해라. 그 사람이 누구냐고. 대학 동기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보험금을 그 사람한테 보냈니? 그게 그 사람이 협박했어요. 협박?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석이 제호 브레이크를 건드렸어요.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이민석이가 혼자 한 거예요. 말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넌 알고 있었단 말이냐? 몰랐어요. 사고 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이민석이 저한테 말했어요. 보험금 절반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제가 공범이라고 말하겠다고요. 정희는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재호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민석이 모든 걸 망쳤어요. 말수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요? 그럼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니? 무서웠어요. 제가 공범으로 몰릴까 봐요.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단다. 내가 진실을 말한다면 늦지 않았어.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민석을 직접 만나봐야 했습니다. 정희에게서 민석의 전화번호를 받아냈어요. 어머니, 위험해요. 그 사람은 괜찮다. 이제 끝내야 해.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나는 김재호의 어머니요. 당신이 한 짓 세상에 밝힐 거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비웃는 듯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증거라도 있으세요? 5년이나 지난 일을요? 경찰이 이미 조사 시작했소. 당신의 보험 사기 전과도 알고 있어. 민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당신 며느리가 증언해야 하는데 그 여자가 할 수 있을까요? 자기도 공범인데요. 정희는 당신한테 협박당했소. 진실을 말할 거요. 하하, 그럼 한번 해보시죠. 법정에서 봅시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말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저런 사람이 아들을 죽였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말수는 정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진술했어요. 5년 전 민석이 저한테 연락했어요. 빚이 많다며 도와달라고 했죠. 저는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민석이 자꾸 남편 얘기를 꺼냈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나요? 제 남편한테 보험이 많다고 수익자를 바꾸면 좋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민석이 저를 계속 압박했어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재호한테 보험 얘기를 꺼냈어요. 수익자를 저로 바꾸자고요. 재호는 의심했지만 결국 바꿔줬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 당일은 어땠습니까? 아침에 재호가 출근했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오후에 경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요. 정희는 얼굴을 감싸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 그놈이 전화했어요. 브레이크를 자기가 건드렸다고 했어요. 보험금 절반을 주지 않으면 저를 공범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어요. 제가 보험 얘기를 꺼낸 게 사실이니까요. 공범으로 몰릴까봐 두려웠어요. 말수는 옆에서 정희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정희가 진실을 말하는 게 느껴졌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민석을 곧 체포할 겁니다. 당신도 조사를 더 받아야 하지만 협조하는 만큼 참작이 될 겁니다. 일주일 뒤 이민석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재호의 차량 정비 기록을 다시 조사했고 브레이크가 인위적으로 손상된 증거를 찾아냈어요. 민석의 집에서는 공구들과 함께 재호의 차 사진도 발견됐습니다. 법정에 선 이민석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저 친구의 말만 믿고 저를 범인으로 모는 거잖아요. 하지만 검사는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어요. 민석의 보험 사기 전과 보험금 송금 기록, 그리고 정비소 노인의 증언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말수는 법정 밖에서 정희를 만났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재호를 지키지 못했어요. 말수는 한참 동안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재호를 사랑했니? 네, 하지만 그 사랑이 죄가 되었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 재호도 그걸 바랐을 거야.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순에게 절을 했습니다. 말순은 정희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이제 인간답게 살아라. 그게 재호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법원을 떠났습니다. 말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재호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봄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말순의 집 마당에는 새로 심은 목련나무가 하얀 꽃을 피워냈습니다. 재호가 좋아하던 꽃이었죠. 민석은 결국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희는 방조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법정은 정희가 직접적인 살인 계획을 알지 못했고 협박에 의해 침묵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정희는 집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고 했어요. 말순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남은 공간이었으니까요. 떠나기 전날 정희는 말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재호를 지키지 못한 죄, 진실을 숨긴 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말순은 정희의 손을 잡아줬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재호를 기억하면서 바르게 살아라.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짐을 싸서 집을 나섰어요. 말순은 대문 앞에서 정희를 배웅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너도 잘 살아라. 정희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말순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거실에 앉아 재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재호야, 이제 다 끝났단다. 내 억울함을 풀어줬어. 말순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는지 슬픔의 눈물이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가슴 한켠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정희가 보낸 편지였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재호를 죽인 건 아니지만 그의 마음을 죽였습니다. 민석의 말에 흔들려 재호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보험 이야기로 그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고도 침묵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인간답게 살겠습니다. 재호가 사랑했던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말순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정희도 나름대로 고통받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말순은 편지를 재호의 영정 옆에 두었습니다. 재호야, 정희가 이제라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구나. 그게 내가 바라던 거지. 창밖에서 목련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말순은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어요. 마당에 핀 목련이 햇살을 받아 더욱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마당으로 나가 목련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꽃잎 하나가 떨어져 말순의 손바닥에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재호야, 이제 정말 편히 쉬어라. 엄마가 다 해결했단다. 말순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은 오랜만에 재호가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재호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재호야, 오늘 찌개 맛있게 끓였다. 내가 좋아하던 맛이야. 말순은 빈자리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예전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밤이 깊어갑니다. 말순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 아래 목련나무가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내년 봄에도 또 꽃을 피우겠죠. 재호를 기억하며 말순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재호야, 잘 자거라. 엄마도 이제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구나. 말순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평온한 잠이 찾아왔어요. 창밖에서는 목련 꽃잎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를 듣고 가장 마음 아팠던 장면은 어디였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사연 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연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